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의 이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통령의 취임에서는 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활용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했습니다. 이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는 엄청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이중성에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 이렇게 적폐 수사를 한다면서 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화했던 문재인 정권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태도가 바뀝니다. 갑자기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활용해서 박근혜 정부 인사를 줄줄이 감옥에 보냈던 그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지금 민주당이 떠들고 다니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공수처라는 아주 공룡기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OECD 국가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기관이, 이건 문재인 퇴임을 준비하는 기관이다,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국회에서 거의 강압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기관, 공권력을 가진 기관의 수사 영역이 애매해졌습니다. 자, 인수위가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수사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방금 전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추미애 고발장 문제입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소했는데, 사실 이거는 고발장이 아니라 고소장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만 고발장이 더 와닿기 때문에 고발장으로 쓰겠습니다. 이 추미애 고발장이, 이 한동훈 검사장은 현직 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장관을 고소했는데 이걸 서울 동부지검이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수처에 이 사건을 넘깁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공수처에 이 고발장, 고소장을 접수한 뒤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고발장이 계속해서 6군데를 돌아다닙니다. 자, 맨 처음에 서울 동부지검에 가져갔지만 이거는 반려됐습니다. 공수처에는 접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는 한참 쥐고 있다가 이걸 대검찰청에 넘깁니다. 당신들이 하시오. 자, 그러자 대검찰청은 서울 동부지검 반려했던 그곳으로 도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서울 동부지검 좀 창피스러운지 경찰청으로 또 보내버립니다. 경찰청, 이게 또 부담스러운지 서울경찰청으로 보내버립니다. 무려 6곳을 떠돌면서 6개월 동안 아무런 진도가 나가지 않고 고발인 조사 외에는 별다른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입니다. 자, 반려하고 넘기고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은 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악을 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추미애 고발장이 인수위에서 빅 이슈가 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관할이 분명치 않게 된 것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조계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특히 금융, 정권 사기 사건의 피의자들은 정말 신이 났다는 겁니다. 죄를 막 지어도 잡아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걸 수사해야 되지? 내가 왜 이걸 수사해야 되지? 자, 전통적으로 지금 이 금융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금융 사기 사건에는 정치권 인사, 특히 민주당 그쪽 사람들이 많이 연루된 그런 의혹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와대 행정관이 감방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유야무야 됐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급도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사하다 보니까
죄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식으로 검찰, 경찰, 수사권 조직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봐주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걸 인수위원회가 선보겠다는 겁니다. 자, 인수위원회는 이 문제를 수사권 조정의 대표적인 폐로 지목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추미애 고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의 역습이라고 할까요? 이 한동훈 케이스, 추미애 고발장 케이스가 바로 인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신설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사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인수위는 이 같은 고발장 떠넘기기 사례를 검경수사권 조정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판단하고 책임수사제 등의 우선과제로 선정해 대통령령과 수사준칙을 개정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TV조선이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빽 있고 뭐 힘 있는 사람들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무너진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권력은 힘있고 권력있고 청와대 빽 있으면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 일반 국민들도 억울한 문제를 고발했을 때 검찰과 경찰의 핑퐁 게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었다고 인수위는 보고 있습니다. 최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업무보고 중에 6대 범죄 외에도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이 6대 범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우는 고발장 접수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경찰 가서 하라. 자, 대검찰청은 대통령령을 개정해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수위도 같은 생각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문재인 정권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대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바로 착수했습니다. 고발인을 불렀습니다. 또 그동안 3년 동안 묵혀놓았던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 수많이 켜켜이 쌓였던 그 적폐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열일했습니다. 직접 이제 어느 지검의 검사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수사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